안녕하세요. 코틀린으로 만드는 심플 셀스타그램 앱 강의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센치한 개발자라고 합니다. 왜 센치한 개발자냐? 제가 이름을 지은 이유는 좀 감성적인 개발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센치한 개발자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셀스타그램이라고 들으시니까 좀, 그 인별그램 그거 얘기하는 건가? 예, 뭐 그런 비슷한 앱을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첫 시간으로 일단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다뤄야 하는지, 어떤 식으로 코딩을 해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시기 때문에 일단은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어떠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지 먼저 인사말을 서로 함께 나눠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앞으로 8차시 동안 나눠볼 내용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이번 차시와 다음 차시에서는 툴에 익숙해지고 그리고 코틀린의 문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간부터 해서 8차시 동안 가지고 있는 총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가 어떠한 생명주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앱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필수 설정 값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수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코틀린의 핵심 문법은 무엇인지, 그 중에서 핵심만 뽑아서 제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핸드폰을 누르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이벤트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이벤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앱을 켰다가 꺼도 어떠한 값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어떻게 있는지, 쉐어드 프리퍼런스라고 하는데요. 차츰 알아가도록 하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사진을 표시하고 이럴 건데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받을 때 어떠한 프로그램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앱을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화면을 어떻게 그릴 건지 그런 방법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화면을 조작하고 뭐 핸들링하는 그런 방법들을 배우게 될 거고요. 그러면서 핵심 기능, 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번들이라든가 arguments라는 그런 기능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화면을 이동해 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실 수 있는 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번 1차시는 헬로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인데요. 안드로이드 개발 툴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안드로이드가 어떠한 기본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구글에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라고 검색을 하시면 거기 첫 번째, 두 번째쯤에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라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그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윈도우즈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과 그리고 맥 환경에서 하시는 분들 뭐 다 내용 여기 예시들이 쭉 있으니까요. 이 페이지에 접근하셔서 어떤 식으로 설치할 수 있는지 링크를 하나하나 따라가면서 설치를 하시면 충분히 설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빈 화면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좌측에 프로젝트, 뭐 커스터마이즈, 플러그인즈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하실 것은 뉴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프로젝트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떠한 앱을 만들 것이냐 하는 어떠한 일종의 템플릿 같은 건데요. 그 중에서 첫 번째 베이직 액티비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그러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정 값들이 나오는데 하나씩 살펴보죠. 첫 번째는 네임인데요. 여러분이 만드실 앱인데 저도 함께 만들 거고요. 셀스타그램이라고 한번 만들어 볼까요? 셀스타그램이라고 타이핑을 하시고 앞에는 대문자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패키지 네임인데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고유한 이름이 되게 돼요. 여러분의 앱이 대외적으로 이제 누군가에게 B2C를 통해서 커스터머에게 일반 사용자들에게 공개가 되는 순간 이 패키지 이름을 통해서 고유한 이름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름이 지금 보면 com.example.셀스타그램이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로 만드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제 센치한 개발자니까 센치라는 이름으로 넣겠습니다. 여러분은 센치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장되는 위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용하게 되는 언어가 이제 코틀린이냐 자바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자바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저희는 가장 최신 언어인 코틀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니멈 SDK라는 것은 내가 지금 만드는 이 앱이 어느 핸드폰에서부터 지원을 하느냐 인데요. 이 5.0이면 롤리팝 되게 옛날 거죠. 이 단말기 아마 써봤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단말기는 5.0이면 전 세계의 98%를 커버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뭐 7.0으로 올려도 89%입니다. 100명 중에 89명은 이 7.0 버전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히 지원한다 라는 건데요. 그냥 안전하게 5.0으로 하시죠.
그리고 밑에는 체크를 해제한 상태로요. 피니쉬를 선택을 하십시오. 그러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가 빠르게 움직이면서 소스들이 자동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프로젝트 로딩이 끝나면 다음과 같이 좌측에 이러한 디렉토리 구조 같은 게 보이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소스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위에 보시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아마 이 부분은 비워져 있으실 텐데요.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일단은 여러분이 먼저 사전 작업을 하셔야 되는 게 이 툴과 익숙해져야 되는 것도 물론이고 세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만약에 되게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갖고 계시다면 USB를 통해서 노트북이나 아니면 PC에 안드로이드 단말기를 꽂으시면 되는데, 폰이 없는 분들은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ADB 매니저 이렇게 들어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 우측에 아이콘들 중에 보면 이렇게 안드로 보이가 빼꼼 내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얘가 안드로이드 보이거든요. AVD 매니저를 켜신 다음 여기가 비어 있으실 텐데 Create Virtual Device를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폰 쪽에 있는 단말기 아무거나 중에 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아이콘이 있는 아이콘을 하나 클릭을 해주세요. 저는 이미 좀 만들었지만 저는 한번 만들어 보죠. 여기서 선택을 하시고 넥스트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 이미지가 없습니다 라고 이제 빨간색이 떠요.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시는 PC에 안드로이드 OS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을 못 한다는 건데 지금 보면 다 다운로드 상태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그 중에서 API 레벨은 차츰 설명드리겠지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OS 버전의 숫자 명칭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는 사실 24라고 숫자가 되어 있고 오레오는 26, 파이는 뭐 28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이런 걸 다운로드 하셔서 다운을 다 받으시면 속도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아마 좀 인내심을 가지고 다운 받으셔야 될 거예요. 용량이 커서요. 이런 식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 창을 닫으시고 아이콘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처음 접하셨을 때 좀 어려우셨을 텐데 좌측부터 보겠습니다. 앱이 어떠한 디렉토리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여기 좌측에 보면 안드로이드라는 게 있고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바깥에 어떤 파일 탐색기 같은 걸 통해서 보이는 그런 구조와 유사한 구조로 볼 수 있는 형태고요. 프로젝트 말고 안드로이드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보기 좋게 파일들을 다시 재조합해서 보기 좋은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이런 형태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위로 쭉 가보시면 여기 이제 망치 그림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만든다 라고 이건 이제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보면 안드로보이가 빼꼼 하고 내밀고 있는 거, 이 앱이라는 이름이 바로 이 모듈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설명을 드렸었죠. 단말기, 가상 단말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이 휴대전화를 꽂으셨으면 컴퓨터에 USB를 접속하셨으면 휴대전화 아이디가 나올 거고요. 실제 뭐 샘송이라든가 뭐 엘웅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단말기 이름이 여기 보일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는 앱을 정말로 실행해 보는 거고요. 이쪽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지금 디버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류가 났을 때 고치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도고요. 그리고 이 프로파일링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가시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Attach Debugger to Android Process라고 되어 있는데 앱을 이미 실행하신 상태에서 갑자기 요 부분에서 버그를 고쳐보고 싶은데 라고 할 때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은 얘는 처음부터 디버깅 모드, 고쳐보는 모드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얘는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도 설명을 드리죠. 여기서 이제 싱크 프로젝트 위드 그레이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레이들 파일을 어떤 식으로 싱크를 맞춰서 어떤 식으로 프로젝트가 변화가 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유틸리티를 사용했거나 변동했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이걸 싱크를 누르셔야 되고요. 눌러보면 싱크 인 프로그레스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싱크를 하게 되면 밑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바뀌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요거 AVD 매니저, 이거 아까 보여드렸죠. 단말기를, 가상 단말기를 어떤 걸 만들 것이냐, 버추어 디바이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 우측에 정육면체죠. 주사위 같은 그림에 밑에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SDK 매니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여러분이 갖고 계신 내 컴퓨터 PC 환경에서 어떠한 버전의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는가, OS. 지금은 저는 12, 11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설치가 되어 있느냐 더 설치해 보고 싶은데 하면 이렇게 체크를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화살표가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 상태에서
OK를 누르시면 다 설치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잠깐 빼고요. 그리고 SDK 툴즈로 가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요번 강의에서는 제가 이걸 다루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학습을 하시다 보면 깨닫게 되시는데,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인터넷에서 가서 다운받으셔서 프로젝트를 똑같이 이렇게 스튜디오 열었는데 이거 왜 앱이 실행이 안 되지? 대부분의 이유가 요 SDK 빌드 툴이 버전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요걸 선택을 하신 상태에서 쇼 패키지 디테일즈를 클릭을 하시면 엄청나게 많은 버전이 있어요. 저는 지금 샘플을 만들어 보니까 31.0.0, 32.0 이렇게 다 있는데 not installed 상태가 꽤 됩니다. 꽤 많죠. 근데 어떠한 개발자가 만약에 28.0.0 버전으로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만들었다,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 하면 여러분도 이 버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없거든요. 이거 용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이걸 다 깔면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이거 설치하는데 인터넷이 아무리 빠르셔도 1시간 이상은 소요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버전들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거가 꼭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NDK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뭐 C라든가 다른 언어를 공부하실 때 필요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CMaker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보시면 여기에 이제 뭐 APK 익스패션 라이브러리, 뭐 구글 플레이 인스턴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공부를 하시다가 흥미가 더 생기셔서 어떤 더 깊이 있는 앱을 만드시게 되면 이거를 다 설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 갖고 계시고요. 요거를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요게 정말 중요하다. 끄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되어 있고, 우측에 이제 그레이드 이 코끼리 그림을 누르면 내가 지금 이 프로젝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부 유틸리티들이 쭉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많이 쓰입니다. 지금 빔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을 뿐인데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좀 닫겠습니다. 다시 닫고 싶을 땐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뭐 에뮬레이터를 누르면 지금 아직 돌고 있는, 실행되고 있는 가상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밑에 디바이스 익스플로러라고 하면 가상 단말기가 이러한 폴더로 구조가 되어 있어, 이런 디렉토리로 되어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이건 가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실제로 존재는 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휴대전화가 이러한 폴더들이 있다는 거 한번 딱 보시다 보면 나 예전에 무슨 했을 때 SD카드 이런 거 본 거 같은데, 네,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일단 닫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더 보여드릴 것은 사실 여기 위에 메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핵심적인 것만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에 있는 메뉴 하나로는 거의 끝난다. 그리고 이제 밑에 한번 보시죠. 뭐 투두, 프로블럼, 터미널 뭐 이렇게 쭉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로그캣입니다. 로그캣이면 캣은 고양이잖아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실행을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기본적인 글들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금 여기를 실행하고 있고 이런 오류가 났어, 이게 정상 상태야, 지금 인터넷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 이런 로그들, 글들이 엄청나게 올라오는데요. 그걸 보여주는 곳이 로그캣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빌드 같은 경우에는 앱을 빌드를 하면, 이거를 실행을 하면 어떠한 상태로 빌드가 되고 있는지를, 빌드 상태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보셔도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또 로그캣이다. 지금 막 올라오네요. 지금 가상 단말기일 뿐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로그가 쭉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빨간색이면 2라고 돼 있죠. 에러의 약자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 이렇게 알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좌측에 뭐 빌드 베어리언츠, 그 다음에 페브리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쓰실 일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 제가 설명드린 것만 해도 앱을 만드는 데 있어서의 핵심적인 버튼들은 다 익히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는, 일단은 이 폴더 구조가 좌측에 보시면 앱 밑에 매니페스트 자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만든 이름의 컴 어쩌고 셀스타그램 이렇게 밑에 있고, 파일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로직이라고 불려지는 거고요. 여기에 관련된 로직 안에는 이제 안드로이드 앱이 이제 필요한 어떤 함수들이나 기능들이 이제 실제로 들어가 있게 되고요. 여기에 내용과 연결되는 사용자들이 실제로 보는 화면은 여기 RES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내려가 보시면 레이아웃에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 4개가 있죠. 이 중에서 하나 들어가 볼까요? 저는 프래그먼트 퍼스트 컨텐츠 메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옵니다. 사용자가 보는 화면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가장 큰 틀은 안드로이드 앱은 로직, 그
그리고 이쪽에 화면,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바인딩인데요. 이 화면에 지금 보면 Hello First Fragment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이제 Next라는 버튼이 있죠. 얘네들을 어떻게 동작시킬 건데, 누가 동작시킬 건데 라고 하는 바인딩,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총 로직과 화면과 바인딩, 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 바인딩 과정은 이 안에 로직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인딩이 보시면 요 프래그먼트 하나 들어가 보시면요. 요게 바인딩이라는 이 글자가 보입니다. 이게 뭐 제가 변수라는 명칭을 아직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잘 모르시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얘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로직 안에 이러한 어떤 바인딩 과정을 통해서 바깥쪽에 있는 이 화면과 연결되는구나. 이 3요소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소를 다시 한번 잠깐 리소스를 잠깐 살펴볼까요? 이렇게 다시 리소스 밑에 있는 레이아웃 요 화면을 잠깐 눌러보시고 여기 우측 위에 코드 스플릿 뭐 이렇게 있는데 스플릿을 탁 누르시면 좌측에 갑자기 엄청난 문자들이 보입니다. 이게 이제 화면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에 대한 문법들이거든요. 이 문법은 이제 학습을 하셔야 되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프로젝트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또 봐야 되겠죠. 이건 잠깐 끄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화면인데요. 어떤 식으로 안드로이드 앱이 만들어지느냐, 가장 필수 요소, 제일 첫 번째는 그레이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코끼리 그림 보이시나요? 코끼리 맞죠? 네. 여기 이걸 탁 눌러보시면 밑에 build.gradle이라는 파일 두 개가 나옵니다. 빌드? 앱을 뭔가 만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보면 하나는 프로젝트라고 적혀 있고요. 두 번째는 모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혼동이 되시죠? 안드로이드 앱은 여기 지금 요 녹색 아이콘 있죠? 요 이름이 지금 앱인데요. 이 앱이라는 이름에 비슷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하는 프로젝트들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을 한데 모아서 앱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앱밖에 없죠. 그리고 보면 모듈 밑에 셀스타그램.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앱이 요 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모듈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하고요. 이 모듈들이 여러 개 합쳐져 있으면 프로젝트가 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안에서 여러 개의 모듈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빌드를 할 때 반드시 최소한 두 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씩 들어가 볼까요? 프로젝트 단에 들어가 보면 스크립트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문법이 처음 보는 것들이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이 모듈들을 다 합쳐서 만들 건데 라는 통합 관리적인 그레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레이들은 이제 언어의 명칭이고요. 스크립트 명칭이고, 그레이들이 뭔지 더 깊게 파보시는 거는 뭐 자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듈 쪽입니다. 모듈 쪽이 조금 길죠. 여기서 핵심은 이런 내용들을 제가 한번 훑어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플러그인즈에 이거는 코틀린을 사용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컴파일 SDK는 이 앱을 어떠한 버전의 SDK, 어떠한 서포트 디벨롭먼트 키트로 버전에 맞춰서 앱을 만들 것이냐인데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32, 최신이겠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세요. 그 다음에 요게 어플리케이션 아이디 아까 만든 그거네 라고 하실 수 있고요. 민 SDK는 어느 버전까지 지원을 할 거냐 라는 거죠. 저희는 아까 롤리팝을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타겟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버전 코드 네임은 앱을 업데이트할 때 보통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켓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업데이트 하세요 이렇게 마켓에서 만약에 떴다 그러면은 그 개발자가 이 숫자를 이렇게 올린 겁니다. 이게 그 숫자의 의미고요. 그 다음에 밑에 조금 더 내려가 보시면 다른 것들은 아직은 학습을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디펜던시즈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디펜던시즈는 내가 지금 이 만드는 앱은 앱인데 어떠한 도움, 어떠한 유틸리티들, 다른 프로그램들의 도움을 받아서 앱을 만들겠다 라는 거기 때문에 여기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습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또 기록을 할 건데 아직은 기록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있는데 여기에 사실 한 3개 정도가 더 필요하긴 해요. 어느 정도냐면 하나는 글라이드라는 녀석이고요. 글라이드. 이거 이제 사진 다운로드하는 라이브러리고, 리사이클러 뷰 이것도 알려드리죠. 그냥 리사이클러 뷰라는 애가 있습니다. 요렇게가 지금 필요한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지는 나중에 천천히 보죠. 이번 시간은 구조만 파악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레이드 파일이 2개가 중요하다라는 걸 알고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갑자기 이제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입니다. 도대체 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지금 코딩이 다 돼 있죠. 여기 보시면 제가 소스 보여드렸죠. 이런 식으로 다 소스들이 다 만들어져 있고 코딩을 다 했다고 치면 요 실행 버튼을 누르거나 아니면 지금 실행 버튼이 활성화가 갑자기 안 됐네요. 제가 뭔가를 건드려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을 합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고요.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컴파일이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 이 build.gradle 이것들을 토대로 앱을 압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압축을 막 한 다음에 반죽처럼 압축을 막 하고 그걸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실행 파일로 만듭니다. 사실은 압축 파일이거든요. 근데 실행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그게 여러분이나 아니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깔리게 됩니다. 인스톨이 된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흐름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펴봤고, 그 다음 중요한 구성 요소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입니다. 맨 위에 매니페스트라고 있죠. 이걸 한번 들어가 보시죠. 가보면 매니페스트에서 어플리케이션, 액티비티 이렇게 쭉 인텐트, 필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위주로. 일단은 매니페스트 이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중요하죠. 이 앱은 어떠한 아이콘으로 사용자에게 보이실 것이고, 그리고 앱 이름은 어떤 걸로 할 거고, 아이콘은 어떤 거다. 그리고 테마는 어떤 테마로 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화면 구성을 가질 것이다 라는 액티비티라는 걸 명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하나 보면은 하나밖에 없죠. 그 액티비티가 여기 이름 힌트를 얻으셨겠지만 메인 액티비티라고 있는데 그게 여기 이 메인 액티비티입니다. 이렇게 액티비티를 만들게 되면 그때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액티비티가 뭔지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수 설정 요소들이 꼭 필요합니다. 저는 여기서 의문을 가졌는데요. 아니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에 들어있는 이 내용들이 차라리 아까 그 빌드 만든다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요. 역할이 좀 다릅니다. 얘는 프로젝트를 묶는 역할을 하고요. 이 매니페스트는 앱 자체에 이 클래스는 또 뭔지 설명 안 드렸죠. 이러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기본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사전적으로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누구한테 알려줘야 될까요? 구글한테 알려줘야 되나? 안드로이드한테 알려줘야 되겠죠. 그렇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다는 거 이렇게 설정을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가 매니페스트에 적진 않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한번 여기서 연습을 잠깐 해볼까요? 여기에 사용자에게 어떠한 권한을 받아서 이 앱이 뭐 사용자의 앨범을 사용한다, 카메라를 사용한다, 사용자의 휴대전화에 인터넷을 쓸게 라는 퍼미션, 권한을 얻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use permission이라고 사용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퍼미션은 인터넷이라고 하면 이 세 번째 보이시죠? 이거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명시를 해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앱이 사용자의 휴대전화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권한을 쓰지 않으면 우리는 인터넷에서 사진을 다운로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퍼미션을 꼭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고 기본적인 문법은 이렇게 꺽쇠를 열었으면 꺽쇠를 이렇게 닫아야 되고요. 닫는다는 표시는 보통 이렇게 역슬러시를 넣습니다. 이렇게 이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퍼미션을 하나 넣었네요. 여러분 벌써 첫 코딩을 하셨습니다. 대단하네요. 박수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본 구조를 봤고요. 드디어 클래스, 로직부터 살펴볼 차례인데요. 로직을 한번 살펴보죠. 보면 프래그먼트라는 이름과 액티비티라는 이름, 또 프래그먼트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액티비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액티비티를 탁 들어가 보면 뭐 문법은 전혀 모르지만 액티비티가 뭔지부터 설명을 해보죠. 액티비티는 사실은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어떤 화면을 볼 때 어떤 화면이 휙휙 이렇게 전환이 될 때 그 화면이 기본적인 1차적인 거는 액티비티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이루는 단위는 안드로이드에서는 액티비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 액티비티고요. 그리고 이 액티비티 안에서 화면이 휙휙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용도가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프래그먼트를 포함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프래그먼트는 혼자 동작할 수가 없습니다. 액티비티 안에다가 프래그먼트를 넣던지 해서 프래그먼트 단독적으로는 돌아갈 수 없고 액티비티가 프래그먼트가 들어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마련해 줘야 돼요. 여기 소스를 아직 리뷰하진 않겠지만 제가 살짝 이렇게 보시다 보면
프래그먼트라는 단어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여기 프래그먼트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액티비티가 프래그먼트를 품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는 거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게 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긴 지금 내용이 없으려나? 여긴 없네요. 자, 여기다 하나 타이핑 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콘텍스트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콘텍스트라고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러면 제일 위에 android.content라고 되어 있는 애가 갑자기 탁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하면 지금 여기 뭐 이런 것들이 뜰 텐데, 들어가시는 방법은 커맨드나 아니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기 탁 보시면 다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알람 서비스, 뭐 앱, 위젯, 위젯, 오디오,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이 컨텍스트는 우리 앱이 안드로이드의 실제 휴대폰의 기능들에 접근하기 위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텍스트라는 녀석을 통과해야지만 사용자의 알람도 사용할 수 있고, 여기 있죠, 위젯도 사용할 수 있고, 오디오도 사용할 수 있고, 배터리 상태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통로가 바로 컨텍스트 클래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액티비티도 알아봤고, 이거 지울게요. 액티비티도 알아봤고 프래그먼트도 알아봤다. 근데 제가 1차 시에서는 생명주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했었죠. 그럼 생명주기란 도대체 무엇이냐? 일단은 첫 번째는 라이프 사이클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생성됐다가 잠깐 일시정지됐다가 소멸된다 라는 이 사이클, 순환을 얘기합니다. 근데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의 순환이 조금 다릅니다. 하지만 큰 틀은 같아요. 생겼다가 멈췄다가 사라지는 거, 이 세 단계거든요. 근데 어떤 식으로 다르냐? 액티비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작했을 때는 on create를 호출한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잠깐 멈추게 된다, 화면에서 만약에 안 보인다 라고 하면 on resume 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리고 종료를 안 하면 잠깐 일시정지 상태에서 on pause를 사용하게 되고요. 일시정지가 되면, 일시정지라는 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그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on pause를 갖다가 만약에 이 액티비티가 사라진다, 이제 소멸이다, 그럼 디스트로이가 됩니다. U단계예요. 쉽죠? 그래서 사실은 onCreate를 가기 전에 onResume을 먼저 타는데, 이렇게만 우린 기억하자고요. 만들어지면 onCreate, 멈추면 onPause, 그리고 사라지면, 소멸되면 onDestroy,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요. onCreate는 onCreate인데 갑자기 뒤에 뭐 view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요런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프래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onCreate view, 이걸 먼저 사용하게 되고, 여기 보면 뭐 내용들이 쭉 있죠. 그리고 디스트로이, 여기도 디스트로이가 있네. 네, 이거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일시정지가 있는지 우리 한번 검색 한번 해볼까요? onPause 하면 얘도 onPause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포즈는 아직은 기억하지 마시고, 생성될 때는 onCreate인데 프래그먼트는 view가 붙는다. 그리고 소멸되면 onDestroy이긴 한데 얘는 view가 붙는다. 그럼 거의 뭐 차이점이 별로 없죠? 생성됐다가 일시정지했다가 사라진다, 이 3단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액티비티하고 프래그먼트의 라이프 사이클은 이렇다. 근데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에 어떠한 동작을 했을 때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느냐, 자동으로 동작하느냐에 대한 것은 깊게 공부를 하시지 마시고, 그냥 화면에서 보였다 크리에이트, 일시정지했다 포즈, 안 보인다 앱이 꺼졌다, 아니면 그 뷰가 완전히 그냥 없어졌다, 소멸됐다 디스트로이,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큰 틀에 대해서 좀 살펴를 봤고요. 그리고 요약 차원에서 다시 한번 우리 공부를 해볼까요? 프로젝트를 만드신 상태에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것은 AVD 매니저를 통해서 디바이스를 만드셔야 되는 거. 휴대폰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꽂으시면 이 자리에 바로 여러분의 단말기 이름이 나올 겁니다. 이 상태가 돼야 되고, 그리고 매니페스트에서는 이러한 설정들, 어플리케이션, 액티비티,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유저 퍼미션이 꼭 들어간다 라는 것, 그 다음에 빌드.그레이드에서 프로젝트 단에 있는 그레이드도 가능하고 모듈 단에서도 가능하고, 하지만 지금 우리 프로젝트는 모듈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레이드 파일이 2개밖에 없다 라는 것, 그리고 로직 같은 경우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가 지금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데 요것과 요 리소스 화면을 연결해 주는 것은 바인딩이다, 이렇게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 다음 시간부터는
코틀린에 대해서 이게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계속 보신 게 이게 코틀린입니다. 뭐 대단하게 막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핵심 오브 핵심만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것만 아셔도 앱은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겁먹지도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든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다음 차시에서는 액티비티와 프래그먼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코틀린의 문법을 알 수 있는지 그 코틀린 문법의 핵심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